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지난해 폭염과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던 천안 배 농가가 올해는 풍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확량에 비해 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요. 이 때문에 해외 시장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천안 상완배가 추석을 앞두고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지를 터뜨릴 만큼 큼직하게 연근 배도 어렵지 않게 눈에 띕니다. 지난해 병충해와 폭염,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좋은 날씨로 만족할 만한 작황입니다. 초에는 조금 가물었는데 나중에 비도 좀 꽤 와줬고 또 날씨 역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풍도 올해 무난하게 지나간 것 같고.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도 한창입니다. 유통센터는 미국으로 보낼 배 선별과 포장으로 분주합니다. 천안배 원예농협은 올해 20개 나라에 4,500톤을 수출하는 가운데 현재는 조생종배 물량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어느 때보다 좋은 작황이지만 추석 성수기 이후 가격 하락은 걱정입니다. 국내 배 소비량이 차츰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농민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소비되는 양이 줄어들면은 이제 단가가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수출은 이제 무조건 많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농가 소득도 정대가 되고 이제 판매하는 것도 분산 초라가 되기 때문에. 천안배는 전체 생산량의 30%가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농협은 중동과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에게 학력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제도권 밖에서 중학교 학력 인증을 받은 도내 첫 사례자도 탄생했습니다. 송용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5만 명에 달합니다. 기존에는 이런 학교 밖 학생들이 학력 인증을 받으려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나 검정고시를 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 외에도 학력을 인증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충남청소년진흥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초중학교 미취학 학업 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온라인 교육과정 등 제도권 밖에서의 학습 경험을 학력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4년, 중학교는 2년 이상의 학습 기간을 채워야 하며 문화체험이나 체육활동 등도 수업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기 전 학교에서의 학습 시간도 물론 인정됩니다. 학교 안과 동등하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이런 교육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해줬다는 데 이 시범 사업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을 중단한다고 해서 학습이 중단되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했다 혹은 지원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달엔 천안에 사는 17살 박모양이 도내에선 처음으로 이 제도로 중학교 학력을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했었는데 요번 이렇게 좋은 기회를 꿈드림 센터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졸업장을 주셔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재 도내에는 박양 외에도 30명의 청소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학습은 물론이고 인성적으로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도내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진로 지원, 건강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달 천안 업성저수지 난개발 우려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 저수지 주변으로 영화관과 마트가 들어서는 것이 확인돼 생태 수변공원 조성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천안시가 내년 12월까지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 업성저수지입니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주변에는 벌써 상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는 분양 광고가 한창이고 카페들도 성업 중입니다. 1000제곱미터 부지에는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입점이 확정됐습니다. 이곳에는 각종 놀이시설과 음식점, 야외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대형 건축물은 두세 군데에서 더 지어지고 있습니다. 또 천안농협은 농산물 판매장과 자재 판매장, 식당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업성저수지를 생태수변공원으로 조성해 천안시의 환경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취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환경단체는 주변 상가로부터 빚어질 소음과 폐기물 등을 비롯해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대형 교량 등 인공시설물이 기존 생태 환경을 해칠 것이란 우려입니다. 때문에 업성저수지에 대한 정확한 생태 조사를 바탕으로 공원 조성 계획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멸종위기 몇 급의 그런 생물이 다양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하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잘 알릴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극장 들어오고 교량 설치해갖고 그냥 물 있으니까 거기서 시원하게 이제 볼 수 있고 사람들한테 좋은 공간을 마련해주겠다 이거보다는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그랬으면 생태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업성저수지는 천연기념물인 큰고니와 원앙 등이 발견된 곳으로 천안시는 생태공원 조성에 360억 원, 수질 개선에 100억 원가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배우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대학생과 자동차 회사 관계자들이 선문대를 찾았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가상제조 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자동차가 노란색 테이프를 따라 저절로 움직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나자 스스로 주행을 멈추기도 합니다. 가상 제조 기술과 코딩 작업을 통해 완성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를 만든 건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연수단들. 투린 폴리텍 대학 학생과 교수, 우즈베키스탄 국영 자동차 기업인 우즈오토사 직원들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선문대를 찾았습니다. Buni boshidan qat'iyada chizib qildik. Qat'iyada chizib mashinani 3D modelирование o'zimiz qildik boshidan. Keyin kodini yozayotganda samplelarga qarab, o'rganib, qo'shimchalar qo'shib o'rganib qildik. Tajribamiz ko'proq oshdi. 컴퓨터상에서 설계와 시뮬레이션, 제작이 모두 가능한 새로운 기술인데 생산 기간과 단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가상제조를 배우고요. 그다음 실제 가상제조에서 배운 결과를 가지고 실제 만들어보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기술들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선문대학교에 와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응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 것이고요. 이번 연수는 지난달 28일부터 4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연수 기간에는 국내 자동차 회사를 방문하는 등 한국 자율주행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한편 선문대는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 투린 대학과 이 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모든 화재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법이죠. 얼마 전 온양온천시장에 새벽 시간 불이 났는데 시장 상인들의 빠른 대처로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5시 아산 온양온천시장의 한 점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점포 내 집기 등이 모두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통시장은 화재 취약 지역인 만큼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상인들의 초기 진화가 빛을 발했습니다. 영업 준비를 하다 탄 냄새와 연기를 발견한 시장 상인들은 즉각 119에 신고를 하고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점포 앞에 있던 소화기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샷다박스가 완전히 밖으로 막 휘면서 찢어지는 정도까지 이제 폭발음이 있었는데 그 사이로 불꽃이 보이니까 뭐 무섭고 그런 거는 생각도 없었고 빨리 불을 꺼야 되겠다는 일념밖에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상인들의 초동 대처가 대형 화재를 막았다며 화재 초기엔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한다는 말을 증명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진화로 인해서 그 인명 피해가 없었고 또 연소 확대가 저지를 빨리 해서 그 점포에 그 재산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기 한 대가 그 소방차 한 대 그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상인이. 한편 아산 소방서는 화재 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이인호, 신동길, 김일두 씨 등 시장 상인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유환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적지와 건축물 또는 장소 등을 현충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세종에도 모두 5곳의 현충시설이 있지만 찾기조차 어렵고 관리도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 정보 서비스입니다. 국내외에 있는 현충시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정작 세종 지역은 지역별 검색에서 빠져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검색을 해봤더니 현충시설의 수는 표기가 되는데 누르면 다른 지역 시설만 계속 나옵니다. 시설명을 알지 못할 경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이트가 계속 보안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 중일 수도 있거든요. 세종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문화재나 천연 기념물은 확인할 수 있지만 현충시설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현충시설은 아예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11년 6월 충남 공주 의당면 태산리 전투에서 일제에 항거하다 전사한 임대수 의병장의 궁적비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현충시설이지만 이정표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주변은 온통 잡초뿐입니다. 허리춤만큼 자란 풀들로 인해 궁적비에 다가가기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관리부서에 연락을 해봤지만 현충시설에 대해 처음 듣는다는 반응입니다. 궁적비를 관리를 하는 이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에는. 무관심 속에 잊혀지고 있는 현충시설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조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경기도 과천을 떠나 세종시로 이전을 마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예정된 정부 부처의 이전이 모두 마무리된 건데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가운데 이제는 실질적 행정수도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김호순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종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이전 작업이 지난 10일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이날 현판식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간 겁니다. 업무의 생산성도 오르고 여러 가지 속도감 있는 성과로 연결이 되는 아마 시작이 여기서부터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한 과기부 직원은 모두 950여 명. 다른 중앙 행정기관이나 대전 지역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가까워진 만큼 협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걸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두 정거장만 지나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업무가 시간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효율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과기부는 이곳 민간 건물을 약 2년 정도 사용한 뒤 오는 2021년 정부 세종 3청사가 완공되면 다시 세종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이어
이번에 과기부까지 세종시로 이전을 마치면서 예정된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마무리됐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외교,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가 세종시로 모이면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엔 국회 분원 설치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실질적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입지라든지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 범위 이런 것들에 관한 연구가 이제 다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제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가 행정중심 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 지역이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도시가 만들어진 후 13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망사고 또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입니다. 지난 2015년 4.3명이었던 사망자가 지난해에는 0.9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사망자인 7.3명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특히 행복도시 출범 이후 13세 이하의 어린이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74.4건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현재 세종시 내 도로는 시속 50km로 제한되는 등 5030 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에 방해된다는 의견도 많지만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구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회전교차로 등 교통시설도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독주택지 내부도로의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과속방지턱하고 표지판, 그러니까 30km 이내 표지판 같은 것을 이번에 설치를 해가 12월까지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편 행복청은 보행자 위주의 교통 정책에 따른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흐름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 용역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20대 국회 임기 안에 설치 규모와 시기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국회 분원, 이른바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칼자루를 쥔 국회가 내년이면 총선 체제에 들어가는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 섭니다. 이들은 사실상 올해 연말까지가 세종의사당 설치 여부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선을 하고 21대 국회가 온다면 정치 환경이나 국회 환경이 변할 수밖에 없고 이 국회 세종의사당 이 추진 과정이 또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 용역에 따른 그 실체와 로드맵을 좀 국회에서 제시해 주실 것을. 중요한 건 국회가 서둘러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시기를 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연구 용역 결과에 제시된 대안 중 B, 1, 2, 3안의 세 가지 범위 안에서 국회가 신속히 결정하고 그에 따른 설계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년도 본 예산에 설계비 반영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예산 반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국회의원 또는 그 여론전이라든지 해서. 아울러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6년 대표 발의한 국회 문헌 설치를 토대로 한 국회법 개정안 역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상 20대 국회 운영이 끝나는 올해 안에 추가 설계비 반영과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6일까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안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식품위생 분야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 등을 중심으로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원료로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고운동 농업기술센터 예정지에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여기에서는 기초 또는 전문가 과정 농업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먹거리 등을 교육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30일까지 청년 사회적 경제 진출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번 사업은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 문제 해결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마을과 복지연구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청사진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현재 청년 46명, 기업 30곳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